이번 시간에는 모델 검토 결과 중에서 수평력에 의한 건물의 수평변이 검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제 모델로는 경량지붕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과 3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평력은 풍하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풍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와 건물 높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구조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므로 NG가 나오지 않도록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풍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 제한값은 건축구조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제한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 용도는 건물 높이의 350에서 400분의 1, 공장이나 창고 등은 200에서 250분의 1, 근생, 업무 등 기타 시설들은 300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예제 건물에서 풍하중이 적절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구조 기준에는 설계 풍속이 지역에 따라 초속 24에서 44m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정보에 대지 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설계 풍속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예제 건물은 설계 풍속이 초속 34m인 강릉시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설계 풍속은 해석 메뉴에 기본 하중 설정, 풍하중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를 보면 주변 환경, 즉 지표면 조도가 있습니다. 지표면 조도는 A에서 D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D에 가까울수록 건물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므로 풍하중이 크게 적용됩니다. 풍하중에 의한 해석 결과가 잘못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지표면 조도를 선택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량지붕 풍하중을 입력했다면 풍방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처리 모드에서 왼쪽 정보 트리에 하중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량지붕 풍하중을 수동으로 입력했다면 이처럼 풍하중 항목 앞에 플러스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0도와 90도 방향의 풍하중을 확인하겠습니다. WL0에 마우스 오른쪽에 클릭한 후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합니다. 풍방향이 X축 방향으로 표시된다면 적절하게 입력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WL90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후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합니다. 풍방향이 X축을 기준으로 90도 방향, 즉 Y축 방향으로 표시된다면 적절하게 입력된 것입니다. 만약 풍방향이 일관되지 않다면 풍방향을 잘못 설정했거나 부재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풍하중 항목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경량지붕 풍하중을 다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시설 예제 건물에서도 풍하중이 적절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처럼 경량지붕 풍하중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기본 하중 설정에 수평하중 고려 항목에서 풍하중이 체크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풍하중이 자동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입력된 풍하중 값을 확인하려면 해석을 완료한 후 후처리 모드에서 보기 감추기를 클릭, 하중 조건을 원하는 방향의 풍하중을 선택하고 하중값 체크, 풍하중 항목을 체크한 후 적용을 누르면 각층 다이어 프레임 중심에 풍하중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하중의 계산 근거는 기본 하중 설정의 풍하중 탭, 풍하중 개요를 클릭하고 풍하중 계산 시트 생성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풍화중에 의한 수평변이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결과 메뉴에 변이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X방향 풍화중에 의한 변이를 보기 위해 하중 조건은 WL0를 선택하고 방향은 X방향 선택, 값을 체크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밀리미터 단위로 각 절점들의 수평 변이가 표시됩니다.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값의 소수 자릿수를 조정하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3층에서 각 방향의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용 범위는 건물 높이의 400분의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의 허용 범위는 25.5mm입니다. 이처럼 변이를 확인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 풍화중에 의한 변이를 확인하려면 하중 조건은 WL90, 방향은 Y방향을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Y방향 풍화중에 의한 3층의 수평 변이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평 변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값만 조정해도 NG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값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수평 변이 제한값을 300분의 1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검토 결과 테이블에서 오른쪽 트레이서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구 메뉴에서 모델 검토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해석 설계 탭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값을 300분의 1로 조정하고 모델 검토를 클릭하면 변경된 제한값을 토대로 다시 모델 검토가 진행됩니다. 제한값을 300분의 1로 변경하면 3층의 수평 변이 허용 범위는 34m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X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NG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Y방향 수평 변이는 여전히 허용 범위를 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수평 변이를 줄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한값을 조정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평 변이 값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벽에 가세를 설치하여 수평 변이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벽에 가세를 설치할 때는 수평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Y방향 수평 변이가 크기 때문에 좌우측면에 벽가세를 배치하겠습니다. 우선 1층에서 수평 변이가 크기 때문에 1층부터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모델 검토 결과에서 NG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를 확인해보면 3층의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부층에서 수평 변이가 여전히 크게 발생한다면 상부층에도 가세를 추가하여 수평 변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예제 건물의 수평 변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수평 변이 제한값은 400분의 1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4.2m이므로 허용 범위는 10.5mm입니다. X방향과 Y방향 수평 변이가 모두 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4면에 벽가세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호가 있기 때문에 벽가세 설치에 제한이 있다면 새끼둥을 추가하여 측면에만 설치해도 수평 변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벽가세 설치 이후에도 Y방향 수평 변이가 여전히 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Y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를 확인해 보면 벽갓의 설치가 어려운 절점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량 지붕으로 계획된 건물은 지붕에도 가세를 설치하면 수평 변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붕에 가세를 추가하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Y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를 보면 지붕에 가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수평 변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갓의 설치가 어려운 조건일 때 수평 변이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각부는 기본적으로 휘력에 대해 지지하지 않도록 전단 접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각부 결합 조건을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한다면 주각부에서 휘력에 대해 지지하게 되므로 전단 접합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수평 변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를 보면 주각부 결합 조건을 전단 접합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휘력이 0이었지만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하면 휘력이 고려되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벽가세가 없는 모델에서 주각부 결합 조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석 메뉴에 해석 설계 기본 설정을 클릭하고 설계 정보 탭에서 합성보 철골 접합부 설계 조건의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종 철골 접합부의 설계 조건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각부 결합 조건을 모멘트 접합으로 변경한 후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Y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를 확인해 보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D 기본, 설계 결과 간략도 1층 바닥을 더블 클릭하고 작업창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상세 설정하기 탭을 보시면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시 휘력이 고려되기 때문에 설계 결과가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가 시공성이 떨어질 만큼 과도하게 나온다면 주각부의 휨 강성을 조정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각부 결합 조건을 전단 접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만약 모멘트 접합으로 그대로 둔다면 베이스 플레이트의 앵커 볼트 위치는 무조건 기둥 플랜지의 바깥쪽으로 배치됩니다. 물론 전단 접합으로 설정하더라도 부재력이 크게 발생한다면 앵커 볼트 위치가 기둥 플랜지의 바깥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각부 힘 강성을 조정을 했을 때 앵커 볼트 위치가 기둥 플랜지의 안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각부 결합 조건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각부 힘 강성을 조정하기 위해 해석 메뉴에 프레임 연결 조건을 클릭합니다. 모델링에서는 1층 기둥들 중 새기둥을 제외한 구조 기둥들만 선택하고 접합 조건 중에서 핀 고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I노드는 주각부, J노드는 기둥 상부를 의미합니다. I노드는 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Y축과 Z축에 대한 휨 강성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휨 강성을 비율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휨 강성이 해제된 상태인 0에서부터 간결 상태인 1까지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이곳에 숫자 0을 입력하면 주각부에 휨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숫자 2를 입력하거나 체크를 해제하여 비활성화시키면 조금 전에 주각부 결합 조건을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주각부의 휨 강성을 10% 수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I노드 my, mz 값을 0.1로 입력한 후 추가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주각부 휨 강성 비율이 0에서 1에 가까울수록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주각부 설계 시 고려되는 휩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절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휨강성 비율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를 보면 이전보다 휨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재의 개수나 단면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풍화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는 주각부 결합 조건을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했을 때 비해 늘어났습니다. 만약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를 여전히 초과한다면 다시 구조기둥 주각부 휨강성 비율을 늘려서 수평 변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휨강성 비율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프레임 연결 조건을 클릭하면 부재들의 프레임 연결 조건을 테이블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둥들의 my, mz 값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건물의 경우 0.6까지 늘려야 수평 변이를 허용 범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0.1을 0.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복사하여 다른 기둥에도 동일한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에는 Ctrl C, 붙여넣기 할 때에는 Ctrl V를 누르면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석 설계를 수행하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각부의 모멘트 비율을 늘렸기 때문에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 이내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결과도 주각부 결합 조건을 모멘트 접합으로 설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휨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나은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도 수평 변이를 줄일 수 없다면 부재의 단면을 키워서 수평 변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 예제 건물의 경우에는 벽가세를 설치할 수도 없고 주각부의 휨력을 고려할 수도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둥과 보부재의 단면을 키워서 수평 변이를 줄여야 합니다. 부재 단면 크기에 따라 수평 변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연결 조건을 초기화시키기 위해 전처리 모드에서 1층 기둥들을 선택한 후 프레임 연결 조건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또는 테이블에서 1층 기둥 부재들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해석 설계 기본 설정에서 주각부 결합 조건을 전단 접합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각부 휨강성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상태로 해석을 수행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Y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둥 단면과 Y방향 큰 보의 단면 크기를 키워서 수평 변이를 줄여야 합니다. 먼저 기둥 단면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기둥은 300 곱하기 300 단면의 H형광입니다. 이 부재들을 350에 350 단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기둥 선택을 클릭한 후 모델링 전체를 선택하면 기둥만 선택됩니다. 그리고 정보트리에서 기둥 부재 중 350, 350 단면을 선택한 후 작업창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기둥의 단면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보의 단면도 변경하겠습니다. Y방향 큰보는 350에 175 단면의 H형광입니다. 이 부재들을 400에 200 단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보트리에서 보 부재 중 350에 175 단면을 더블클릭하여 부재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00에 200 단면을 선택한 후 작업창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큰보의 단면이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모델 검토 결과를 보면 여전히 Y방향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수평 변이가 얼마나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메뉴에 변이를 클릭하고 90도 방향 풍화중에 의한 Y방향 수평 변이를 보겠습니다. 변이 값을 보면 좌측면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 초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호 단면 크기만 KS 규격 단면들 중에서 한 단계 키워보겠습니다. 모델링 수정을 위해 전처리 모드로 돌아갑니다. 정보트리 보호 단면들 중에는 원하는 단면이 없으므로 부재 단면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 부재 단면을 클릭하고 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추가 클릭. 보호 단면 등록 편집창에서 철고를 선택하고 H형광 중에 400에 200 단면보다 한 단계 큰 404, 201 단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단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닫기 클릭. 그러면 정보트리에 원하는 단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의 단면 크기를 변경하고 해석 설계를 수행합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Y방향 수평 변이를 확인하시면 허용 범위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수평 변이가 크지 않지만 일부분에서만 수평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절점 위치에 부재를 추가하여 수평 변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일부 기둥에서 X방향 풍화중에 의한 수평 변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가세를 설치할 수도 없고 부재의 단면 크기도 변경할 수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평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둥에 X방향 볼을 추가하여 수평 변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장식 구조물은 모델링에서 제외한다면 수평 변이 NG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경우에는 수평 변이 초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볼을 추가하는 방법 이외에도 기둥 단면의 축 방향을 돌려서 수평 변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기둥들의 베타 앵글을 90도에서 0도로 변경하여 X방향 수평 변이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초의 연단 거리를 조금 더 연장한다면 수평 변이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수평력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 검토 NG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건물처럼 일부분에서 변이가 크게 나왔을 때에는 부재를 보강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변이가 크게 나왔을 때는 전체 설정을 변경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검토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수평 변이가 크게 발생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